안녕하세요. 저는 24시 해든동물의료센터 의정부점 내과원장 이재원입니다. 강아지들의 건강검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 어린 나이에서는 물론 큰 문제가 잘 발생하진 않지만 이제 중년이 넘어가면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노령성 변화들에 대한 문제, 조기에 얼마나 빨리 캐치하느냐에 따라서 조기에 저희가 관리가 들어갔을 때 이제 아이의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기대 수명이 더 상승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에서도 건강검진의 요즘 포인트가 종양의 조기 발견이 되다시피 이제 이 어떠한 종양들에 대한 것들이 얘네들이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는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걸 조기 발견했을 때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도 완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이제 주기적으로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강아지들은 내가 어디가 불편하다, 아프다는 걸 스스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이제 아이들이 혹시나 겪고 있는 조그만 불편한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는 게 건강검진의 목적이 됩니다. 어린 아이들도 선천적인 기형, 선천적인 이상을 발견하기 위해서 건강검진을 하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특히 중요해지는 시기는 6세 이상의 이제 중년부터는 매년 1년에 한 번 정도의 건강검진을 저희가 권장을 드리고 이제 10살이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어떤 종양이라던가 이런 것들의 변화들이 빠르기 때문에 그 시기부터는 보통 6개월 주기도 권장을 드리기도 합니다. 일단 저희가 정확한 검사 결과를 위해서 이제 금식 금수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이제 금식 금수 시간을 준수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현재 복용 중인 영양제라던가 이제 먹고 있는 사료에 대한 정보, 평상시 아이가 겪고 있는 뭔가 이상점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걸 이제 건강검진을 진행하는 주치의 선생님이랑 충분한 상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먹고 있는 약이 있다라고 하면 그 약을 당일날 아침에 먹고 와야 할지 아니면 중단을 하고 오는 게 좋을지 그런 부분도 미리 상담이 조금 필요합니다. 네,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건강검진 프로그램이 베이직, 골드, 스페셜, 프리미엄 총 4개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각 단계별로 이제 좀 추가되는 검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스페셜부터는 이제 심장 초음파가 추가된 게 어떻게 보면 다른 검진들과 좀 차별점이고, 이제 여기서 이제 프림으로 넘어가게 되면 조금 더 이제 호르몬 질환들에 대한 검사들이 추가되는 게 저희 병원의 기본적인 건강검진 프로그램입니다. 건강검진에서의 신체 검사는 가장 기본적인 아이들의 체온, 혈압, 그 다음에 청진 등을 통한 현재 심혈관계의 상태, 그리고 눈, 귀, 피부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들이 하도 이제 귀질환 이런 게 흔하기 때문에 당장 지금 문제가 있는 소리는 없는지에 대한 검사를 같이 진행을 하고, 강아지에서 가장 흔한 관절 질환 중에 하나인 슬개골 탈구 같은 경우에는 엑스레이 같은 영상 검사도 중요하지만 촉진을 통해서 그 정도를 그 진행 상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신체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혈액 검사에서 이제 CBC 검사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혈구 검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혈구 세포들의 이제 양상을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적혈구 숫자를 보고 빈혈이 있느냐 없느냐, 백혈구 수치를 보면서 지금 염증 상태에 있느냐 정상적인 상태에 있냐, 또 혈소판 수치나 이런 걸 보고 응고 장애가 있진 않은지 이런 걸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그리고 생화학 검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케미스트리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 검사인데, 이 검사는 사람에서도 흔히 말하는 간 수치, 콩팥 수치, 혈당, 고지혈증 같은 실질적인 각 장기의 어떤 기능과 손상 정도를 보는 검사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SDMA 검사라고 하는 거는 생화학 검사에서 나올 수 있는 콩팥 수치가 콩팥의 한 70%에서 80% 정도 손상되면 이상을 나타내는 수치이기 때문에 SDMA는 그것보다 조금 더 이전에 콩팥 기능이 한 40% 정도 떨어졌을 때도 높아지는 수치이기 때문에 조기에 콩팥 질환을 발견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그리고 프로BNP 검사 같은 경우에는 심장 근육에 분포하고 있는 효소의 수치를 보는 걸로 이제 보통 심근질환 아니면 강아지들의 판막 질환도 심장의 변형이 시작하게 되면 이 수치가 올라가게 돼서 이제 심장 초음파 청진을 통해서도 이제 심장의 진행 상태를 파악을 하고, 이제 프로BNP 검사를 통해서도 현재 아이가 진행 상태가 어떤지 같이 확인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이제 이 검사는 흔히 말해서 소변의 성상과 이제 소변에 이제 세균이 있으면 세균을 검출을 하고, 이제
결석 같은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그 결석의 종류를 판단할 수 있는 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콩팥 질환이 있는 아이들은 이 비중을 통해서 콩팥 질환이 실질적으로 소변에도 문제가 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뭐 이게 진행됐을 때 단백뇨나 이런 게 검출되지 않은지 같이 확인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일반적으로 이제 강아지들이 사람처럼 중간요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초음파를 통해서 방광에서 방광 천자라고 하는 방법으로 소변을 채취하게 되는 게 가장 일반적인데, 저희가 이제 건강검진 프로그램에서 프리미엄에 포함되어 있는 UCCR이라고 하는 호르몬 검사를 위해서는 가장 권장되는 방법은 아침에 첫 소변을 자연적으로 받아오는 걸 가장 권장드리긴 합니다. 그래서 검사 항목에 따라서 이거는 방광 천자가 진행돼도 괜찮고, 어떤 경우에는 자연 체뇨를 요구하는 검사도 있습니다. 이제 분변 호흡기 검사라고 하는 거는 저희도 흔히 예전에 막 코로나 때 PCR 검사를 많이 해보셨을 텐데, 이 PCR 검사를 진행하는 걸 의미를 하고, 이제 분변 PCR 검사에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분변에 있는 병원성 세균, 기생충, 이제 원충류 이런 것들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는데, 아이들이 만성 설사가 있다거나 아니면 설사를 자주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좀 만성적으로 병원성균들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한 검사이고요. 이 검사 방법 자체는 저희가 건강검진 전에 체변통을 나눠드리게 되는데, 그래서 전날이라던가 가장 좋은 건 당일날 오전에 대변을 체변통에 받아오시게 되면 그걸로 저희가 검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호흡기 PCR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것도 PCR 검사이기 때문에 이제 코 안에 상부 호흡기 쪽에 있는 이제 병원성 바이러스나 세균들을 검출하는 검사로서, 강아지들도 특히 고양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만성 비염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에 있어서는 지금 어떤 균들 때문에 어떤 비염이라던가 호흡기 증상이 자주 발생하는 아이들에서는 그런 걸 좀 감별함으로써 좀 더 관리가 용이해질 수 있습니다. 항체가 검사의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예방 접종을 아기 때도 하고 그 후에 1년에 한 번씩 추가 접종을 권장을 드리는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친구들 몸에 이제 그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항체가 어느 정도로 형성되는지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 7가지 종류는 저희가 이제 예방 접종을 할 때 이제 맞는 주사들이 종합 백신, 코로나 상염 백신, 기관지염 백신, 인플루엔자, 광견병 요 5가지 접종을 하게 되는데, 요 7종에서는 광견병을 제외한 나머지 백신들의 항체들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강 접종을 꾸준히 하더라도 항체가 미약하게 형성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항체가 검사를 건강검사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시게 되면 올해는 항체가 잘 나왔기 때문에 괜찮아서 접종을 한 해 정도 더 늦춰볼 수도 있고, 그 항체가 유지되는 유무에 따라서 접종 간격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심장상충 검사는 이제 강아지의 혈액에서 이제 체열을 해서 하는 엘라이자 키트 검사로, 얘는 심장상충의 성충의 성분을 확인해서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이제 이거는 미국 심장사상충 학회에서 매달 그 사상충 약을 먹더라도 1년에 한 번은 검사를 하는 게 권고사항이기도 하고요. 그 이유 자체가 뭐냐면, 저희가 먹는 심장사상충 약이 이제 먹었을 때 한 달간 막아줍니다의 개념이 아니라 먹는 시점에서 몸에 들어온 어린 심장사상충의 유충을 죽여줍니다. 구충제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이 사상충 약이 잡아줄 수 없는 크기로 크는 데까지 통상적으로 45일에서 60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이게 사람들이 성장 속도가 다르듯이 얘네들도 다 45일이 넘어야지만 사상충 약을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몇몇 정말 낮은 확률로는 그보다 짧은 주기로도 거기까지 크는 아이들이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을 하더라도 물론 아주 가능성은 낮겠지만 감염이 있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확인하기 위해서 매년 검사를 권장드립니다. 네, 흉부구 방사선은 저희 흔히 말하는 엑스레이 촬영을 의미를 하고, 이제 흉부 방사선 같은 경우에는 심장의 크기라던가 폐의 어떤 변화라던가 흉부 장기들의 어떤 모습과 이상점을 확인하는 검사고요. 더불어서 이제 요거는 심장과 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주변에 늑골이라던가 이제 척추들의 어떤 배열이라던가 이런 부분의 이상점을 같이 확인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그리고 복부 엑스레이 같은 방사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복강 장기의 형태학적 이상이라던가 전반적인 장기의 상태, 모습들을 보는 검사고,
마찬가지로 주변에 이제 요추, 허리뼈에 골격의 뭐 배열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같이 확인될 수 있는 검사입니다. 방사선 촬영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마취나 이런 게 필요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방사선의 촬영을 오늘 뭐 흉부, 복부를 촬영한다고 해서 이때 노출되는 방사선이 아이 건강에 해를 끼치거나 유해하지는 않습니다. 강아지들은 전지의 어떤 질환보다는 후지의 질환들이 더 많고 비율이 높기 때문에 전지 방사선 촬영보다는 후지 방사선 촬영이 먼저 우선시되고 있습니다. 후지 방사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아지들의 어떤 골반뼈의 어떤 배열,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고관절이라고 말하는 저희 엉덩이에서 이제 허벅지로 내려가는 부위의 관절의 모습, 그리고 뭐 강아지들 슬개골탈구가 원체 많기 때문에 이제 무릎뼈의 상태, 무릎 관절의 상태, 이제 이런 관절과 뼈들의 배열과 뭐 관절염 유무들을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복부 초음파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엑스레이에서도 물론 장기 형태를 보지만 그거를 이제 초음파를 통해서 조금 더 형태학적인 모습을 조금 더 자세히 관찰, 그리고 내부의 장기의 겉에만 보는 게 아니라 안쪽에 생길 수 있는 다른 변화들에 대한 것들, 그래서 이 장기가 현재 뭐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 염증 소견이 보인다, 이런 것들, 장기의 형태학적 이상을 보기 위한 검사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어떤 복강 내에 종양의 유무라던가 어떤 장기에 발생할 수 있는 종양들의 가장 1번으로 그런 종양들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검사 중에 하나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의 정말 삶이라고 하는 게 뭐 평균적으로는 예전에 뭐 13년 정도의 그 시간을 말씀을 드렸고, 요즘은 원체 관리도 잘하시고 해도 이게 한 15년 정도의 삶을 저희 옆에 같이 지내는데, 사람에서의 1년과 강아지의 1년은 그 길이가 다르다는 거를 충분히 요즘 많이 이해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1년에 한 번이지만 이때 발견하지 못하고 이게 내년으로 넘어갔을 때 이게 더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돼서 손쓰기가 힘든 상황도 올 수 있고요. 조금 더 이제 중년부터는 그래서 건강검진을 매년 하면서 우리 아이의 나이 들어감에 따른 변화들, 이건 필연적인 거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관리를 빨리 시작하냐에 따라서 우리 친구가 남은 시간을 얼마나 길게 보호자님과 함께 할 수 있음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건강검진은 뭐 비용이 조금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매년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